이틀 종합국감 남았습니다. 이번 국감은 최경환 국감이라 할 정도로 언론에 또 일부 야당 많은 이 공격과 집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만 그만큼 경제에 대한 걱정과 관심과 경계의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는지요? 예.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죠? 1년 한 3개월 좀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12월 예산국회가 끝나게 되면은 아마 복귀하실 거라 하는 예측이 있습니다만은 임명권자에게 달리기 때문에 그 말씀은 여기서 하실 수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연말에 복귀가 되든 연초에 복귀가 되든 돌아보시면서 소위 초이노빅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총리님은 스스로 지난해 국감에서 무슨 시학점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경제정책을 운영하시면서 스스로 몇 학점 정도 주고 싶습니까? 예, 그건 뭐 본인이 스스로 어떻게 채점해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언론이나 또 국민들이 채점을 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 얘기를 하기 전에요. 경제 외적인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언론에 보게 되면은 경제부처를 비롯해 세종시에 근무하는 기관들 굉장히 행정 효율이 떨어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다, 현장감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반 행정부처의 행정을 지원하고 총괄하는 행정자치부가 서울에 있습니다. 경제행정을 총괄하고 지원하는 기획재정부가 서울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총리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그건 여러 가지, 고려 끝에, 이루어진 정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또 우리 기획재정부로서는 주어진 여건에서 단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실제로 우리 기재부를 운영을 해 보니까 제가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행정 비효율이나 또 그런 부분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한번 또 우리 직원들과 함께 정말 끝장 토론을 하자. 어떻게 하면 이게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해서 그때 나온 얘기들을 지속적으로 제가 지난 1년 동안 모니터링을 했고요. 얼마 전에도 또 한번 다시 이 1년 후에 어떻게 돼 가느냐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크게 보면은 길바닥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다 하는 지적, 그리고 또 커뮤니케이션, 그러다 보니까 국장, 과장 또 직원들 간에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좀 있다 하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래 가면은 정책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겁니까? 저희 기재부 차원에서는 2차례에 걸쳐서 전 직원 참여하는 그런 끝장 토론을 통해서 개선을 해보려고 해서 일부 성과도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나 큰 대전제 하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 연일신문에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재부 담당 되시는 분 말씀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부총리님께서 세종시와 서울에 근무했던 시간, 그리고 오고 간 거리, 거기에 소요됐던 비용, 이런 거 좀 자세히 뽑아가지고 제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총리님, 아까 몇 학점 스스로 얘기를 못 하셨는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그리고 전문적인 외국기관의 평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대 신용평가기관이 역대 최고의 AA- 등급의 평가를 줬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자, 다시 넘어가게 되면요. S&P는 등급 상향의 이유를 3가지를 들었습니다. 건조한 경제성장 추세의 지속,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 상황, 우수한 대외 건전성. 그리고 다시 넘겨보시죠. 영국의 디 이코노미스트가 다른 중진국과 달리 선진 경제에 진입한 위기 케이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런 경제에 대한 지나친 낙관은 금물입니다만은 우리가 또 절대적 비관은 할 필요가 없겠죠. 이런 평가를 바탕으로 지금 추진 중인 4대 계획을 갖다가 차질 없이 추진해 놓고, 그리고 우리 세계 경제 속에서 한국 경제의 활로를 틀어주기를 바랍니다. 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몇 개월 되셨는데 지금 이제 4대 계획이라는 이런 경제적 과제가 있습니다. 이 외에 우리 앞으로 중장기적 차원에서 가장 우리 경제의 핵심적인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될 것은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단해 보건대. 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이 문제에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하느냐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명운하고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시죠. 소위 고령화발 성장 속고 우리 경제의 빅뱅이 시작올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지적입니다.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이 초고령화를 진입하는 속도가 너무나 빠릅니다. 초고령화 시대는 인구가 20% 이상이 되게 되면 65세는 그렇게 되겠죠. 보시게 되면 다른 나라는 100년, 일본이 36년 걸렸습니다. 우리는 무려 10년이 앞당겨서 26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성장 잠재율 떨어지게 되고 생산 향상 떨어지게 되고 부양할 노인 늘어나고 소위 경제 성장 기체는 인구 오너스 현상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런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문제는 정말 제가 흔히 지도에 없는 길 말씀을 합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령화 속도나 그다음에 저출산의 속도 이것은 전 세계에서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미정유의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굉장히 큰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 국가 미래에 큰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계속 오늘 내일 이 얘기를 집중적으로 다룰 텐데 한번 보시죠. 통계 보시죠. 경제 성장률이 저렇게 노인 인구의 급감으로 인해서 급락으로 인해 고령해서 급락이 될 것이다. 1.6%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하죠. 다음 것도 한번 보시죠. 더 큰 문제는 가처분 소득이 연령대별로 보십시오. 점점 떨어지는데 60 이상 무려 8.2%가 하락할 것이다. 라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보충 질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느냐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크게 보면은 길바닥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다 하는 지적 그리고 또 커뮤니케이션 그러다 보니까 국장, 과장 또 직원들 간에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좀 있다 하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래 가면은 정책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최소화할 수 있을 거니까 저희 기재부 차원에서는 2차례에 걸쳐서 전 직원 참여하는 그런 끝장 토론을 통해서 개선을 해보려고 해서 일부 성과도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나 큰 대전제 하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도 연일신문에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재부 담당 대신한 분 말씀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부총리님께서 세종시와 서울에 근무했던 시간 그리고 오간 거리 거기에 소요됐던 비용 이런 거 좀 자세히 뽑아가지고 제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총리님 아까 몇 학점 스스로 얘기를 못 하셨는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그리고 전문적인 외국기관의 평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느냐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명운하고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시죠. 소위 고령화발 성장 속고 우리 경제의 빅뱅이 시작올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지적입니다.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이 초고령화를 진입하는 속도가 너무나 빠릅니다. 초고령화 시대는 인구가 20% 이상이 되게 되면 65세는 그렇게 되겠죠. 보시게 되면 다른 나라는 100년, 일본이 36년 걸렸습니다. 우리는 무려 10년이 앞당겨서 26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성장 잠재율 떨어지게 되고 생산 향상 떨어지게 되고 부양할 노인 늘어나고 소위 경제 성장 기체는 인구 오너스 현상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런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문제는 정말 제가 흔히 지도에 없는 길 말씀을 합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령화 속도나 그다음에 저출산의 속도 이것은 전 세계에서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미정유의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틀 종합국감 남았습니다. 이번 국감은 최경환 국감이라 할 정도로 언론에 또 일부 야당 많은 이 공격과 집중의 대상이 됐습니다만 그만큼 경제에 대한 걱정과 관심과 경계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는지요? 예.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죠? 1년 한 3개월 좀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12월 예산국회 끝나게 되면은 아마 복귀하실 거라 하는 예측이 있습니다만은 임명권자에게 달리기 때문에 그 말씀은 여기서 하실 수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연말에 복귀가 되든 연초에 복귀가 되든 돌아보시면서 소위 초이노믹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총리님은 스스로 지난해 국감에서 시학점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경제정책을 운영하시면서 스스로 몇 학점 정도 주고 싶습니까? 예, 그건 뭐 본인이 스스로 어떻게 채점해 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언론이나 또 국민들이 채점을 해주실 거로 생각합니다. 자, 그 얘기를 우리 3대 신용평가기관이 역대 최고의 AA- 등급의 평가를 줬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자, 다시 넘어가게 되면요. S&P는 등급 상향의 이유를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건조한 경제성장 추세의 지속,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 상황, 우수한 대외 건전성. 그리고 다시 넘겨보시죠. 영국의 디 이코노미스트가 다른 중진국과 달리 선진 경제에 진입한 위기 케이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런 경제에 대한 지나친 낙관은 금물입니다만은 우리가 또 절대적 비관은 할 필요가 없겠죠. 이런 평가를 바탕으로 지금 추진 중인 4대 계획을 갖다가 차질없이 추진해 놓고 그리고 우리 세계 경제 속에서 한국 경제의 활로를 틀어주기를 바랍니다. 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한 몇 개월 되셨는데 지금 이제 4대 계획이라는 이런 경제적 과제가 있습니다. 이 외에 우리 앞으로 중장기적 차원에서 가장 우리 경제의 핵심적인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될 것은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단해 보건대.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저출산 그 고령화 문제, 이 문제 어떻게 우리가 하기 전에요. 경제 외적인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언론에 보게 되면은 경제부처를 비롯해 세종시에 근무하는 기관들 굉장히 행정 효율이 떨어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다, 현장감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반 행정부처의 행정을 지원하고 총괄하는 행정자치부가 서울에 있습니다. 경쟁력을 총괄하고 지원하는 기획재정부가 서울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총리님 부총리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뭐 그건 뭐 여러 가지 고려 끝에 이루어진 정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또 우리 기획재정부로서는 주어진 여건에서 단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실제로 우리 기재부를 운영을 해 보니까 제가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 행정 비효율이나 또 그런 부분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한번 또 그 우리 직원들과 함께 정말 끝장 토론을 하자. 어떻게 하면 이게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해서 그때 나온 얘기들을 지속적으로 제가 그 지난 1년 동안 모니터링을 했고요. 얼마 전에도 또 한번 다시 그 1년 후에 어떻게